2019년 11월 14일 선고 2015-2 525 3일 판결 사건명 해고 무효 확인 판시사항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조교로 임용되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경우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에 관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을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 관계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2호 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8조 제26조 제1항 제34조 제2항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5조의 2 제4항에 의하면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학의 장에 의하여 임용된 조교는 법정된 근무 기간 동안 신분이 보장되는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육공무원 내지 국가공무원법상의 특정직 공무원 지위가 부여되고 근무 관계는 사법상의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공법상 근무 관계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을 부여받는 조교는 1년으로 법정된 근무 기간이 만료하면 바로 지위를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종전 지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용 주체의 의사결정에 기한 임명 행위로서 공무원의 신분을 새롭게 부여받을 것을 요한다. 또한 조교에 대한 보수 등의 근무 조건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내지 국가공무원법과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된 개별 법령이 적용됨으로써 공무원인 조교의 근무 관계에 관하여도 공무원의 근무 조건 법정 주의에 따라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권리 의무의 내용이 정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 내지 특정직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는 대신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조교에 대하여는 기간에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간제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특히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2항은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허용 가능한 범위를 정함과 동시에 일정 요건 하에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으로서 이를 국가와 공무원 신분인 조교 간의 근무 관계에 곧바로 적용하는 것은 임용 주체의 임명 행위에 의해 설정되는 공법상 근무 관계의 성질은 물론 조교의 근무 기간이 1년으로 법정된 취지 등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을 적용하도록 기간제법 제3조 제3항이 규정하고 있다거나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년 11월 14일 선고 2016-2 54640 판결 사건명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판시사항 구근로기준법과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구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하는 방법 및 이때 구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구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003년 12월 31일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산재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2003년 5월 7일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3년 7월 1일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은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특례 규정 이하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두고 있다. 구산재법이 이러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둔 취지와 함께 구산재법상 각종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진폐 등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근로자에 대하여 구산재법 제4조 제2호에 따라 구근로기준법 2003년 9월 15일 법률 제69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구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보아야 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한 것이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보다 근로자 보호에 부적당한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구산재법 제4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을 말하고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당해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2003년 12월 11일 대통령령 제181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근로기준법과 구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 장관이 제2004-22호로 고시한 구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7-475 부칙 제2항으로 폐지, 이하 특례 고시라고 한다. 제5조는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지방노동관서장이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 수준 및 물가 사정에 관한 사항 제1호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 징수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 소득월액, 월평균 임금 등에 관한 사항 제2호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제3호 당해 사업장의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 서류에 관한 사항 제4호 노동부 장관이 조사 발간하는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 및 소규모 사업체 근로실태 조사 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제5호를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특례고시 제5조는 구근로기준법과 구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특례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평균임금을 결정하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이 진폐 등 직업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결정할 때에는 특례고시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비교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례고시 제5조 각 호에서 정한 자료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각 호에서 정한 자료를 통해 통상의 생활임금에 가까운 합리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이상 곧바로 평균임금 산정 특례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 2015-2 3492 판결 사건명 임금 청구 판시사항 현업 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 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 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및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이 현업 대상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월 지급 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 근무 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 근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구 국가공무원법 2012년 12월 11일 법률 제11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1항 제5항 제47조 제1항 구 공무원 보수 규정 2013년 1월 9일 대통령령 제24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2년 8월 22일 대통령령 제24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6조, 제17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의 규정 내용을 종합하면 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해당 법령에서 정한 시간 외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 휴일 근무수당 등의 초과 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2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 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구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6항 등의 위임에 따라 구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 2012년 9월 26일 행정안전부 예규 제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현업기관 근무자 또는 교대 근무자 등 업무 성격상 초과 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 대상자에 대하여 시간 외 근무 수당의 월 지급 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거나 위 지침을 근거로 편성된 예산의 초과 근무 수당이 실제 근무한 초과 근로 시간에 미달된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9년 11월 15일 선고 2019-2 46763 판결 사건명 조합 설립 인가 취소 판시사항 1. 한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그중 구조상의 독립성, 이용상의 독립성이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구분 행위는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되는지 여부. 적극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 장래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고 이후 한동의 건물 및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구분 소유가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춘 경우 구분 소유권이 성립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1. 한동의 건물에 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물리적인 측면에서 한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할 뿐 아니라 한동의 건물 중 물리적으로 구획된 건물 부분을 각각 구분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구분 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구조상의 독립성은 주로 소유권의 목적이 되는 객체에 대한
물적 지배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성 때문에 요구되는 것이므로 구조상의 구분에 의하여 구분 소유권의 객체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조상의 독립성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일정한 범위의 상가 건물에 관하여는 구조상 독립성 요건을 완화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제1조의 이에 따라 경계를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바닥에 견고하게 설치하고 구분 점포별로 부여된 건물 번호 표지를 견고하게 부착함으로써 구분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상 독립성이란 구분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해당 건물 부분이 그 자체만으로 독립하여 하나의 건물로서의 기능과 효용을 갖춘 것을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미의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는 해당 부분의 효용 가치, 외부로 직접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해당 건물 부분이 집합건물법 제1조의 2의 적용을 받는 구분점포인 경우에는 그러한 구분점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나아가 구분행위는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함이 없이 법률 관념상 그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일종의 법률 행위로서 그 시기나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처분권자의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된다. 따라서 구분 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건축 허가 신청이나 분양 계약 등을 통하여 장래에 신축되는 건물을 구분 건물로 하겠다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구분 행위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고, 이후 한 동의 건물 및 구분 행위에 상응하는 구분 건물이 객관적, 물리적으로 완성되면 아직 그 건물이 집합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거나 구분 건물로서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서 구분 소유가 성립한다. 특히 일반 건물로 등기된 기존의 건물이 구분 건물로 변경 등기되기 전이라도 위와 같은 요건들을 갖추면 구분 소유권이 성립한다. 판시사항 2.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하였으나 공동주택 등이 구분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어 구분 소유자들이 구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마친 경우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하여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려야 하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2.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2월 8일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위임에 따라 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018년 2월 9일 대통령령 제2862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주택 재건축 사업의 경우 소유권 또는 구분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토지 등 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조항은 여러 명이 부동산에 관하여 통상의 공유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유 목적 부동산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합 설립 절차의 편의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공유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여도 무방하다는 데 취지가 있다. 이를 고려할 때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구분 소유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동주택 등이 구분 건물이 아닌 일반 건물로 등기되어 있는 관계로 구분 소유자들이 구분 등기를 마치지 못하고 형식상 공동주택 등에 관하여 공유 등기를 마쳤더라도 위 시행령 조항을 적용하여 구분 소유자들을 대표하는 한 명만을 소유자로 산정하여 동의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것은 아니다. 구분 소유자들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별개의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9년 11월 21일 선고 2015-2 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명 제재조치 명령의 취소
판시사항 1. 방송법상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 심의 대상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에 한정되는지 여부. 소극. 판결 요지 1. 방송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방송 분야 전반에 대하여 공정성과 객관성을 요구하며 이를 심의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으므로 심의 대상이 되는 프로그램이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2. 방송법 제6조 제1항 및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에서 규정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과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의 의미. 판결 요지 2. 방송법 제6조 제1항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의 입법 취지, 문헌적 의미 등을 종합하면 객관성이란 사실을 왜곡하지 않고 증명 가능한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있는 그대로 가능한 한 정확하게 사실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정성이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에 대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전달함에 있어 편향적으로 다루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균형성이란 각각의 입장에 대하여 시간과 비중을 균등하게 할애해야 한다는 양적 균형이 아니라 관련 당사자나 방송 대상의 사회적 영향력, 사안의 속성, 프로그램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평하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이란 사회 구성원의 입장이나 해석이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나뉘어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된 사안이나 다양한 사회적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 판시사항 3.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 방송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 적극. 판결 요지 3. 다수 의견. 방송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의 구체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한다면 방송법이 매체와 채널 및 방송 분야를 구별하여 각 규율 내용을 달리하고 각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목적을 추구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방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로써 공정한 여론의 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방송의 역할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방송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심의할 때에는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할 때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 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를 충분히 고려하여 방송 매체나 채널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해당 방송 프로그램을 방영한 방송 매체나 채널이 국민의 생활이나 정서 및 여론 형성 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나 범위가 크지 않은 한편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주로 기여하는 것이라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에 관한 심사 기준을 완화함이 타당하다. 여기에서 심사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 내용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이하 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준수하였는지를 심사하는 기준을 완화한다는 것으로서 이는 결국 방송 내용의 심의 규정상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 위반은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자율성, 전문성, 다양성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방송과 언론의 자유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둘째, 시청자 제작 방송 프로그램은 소수의 이해와 관점을 반영하여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형성하는 방송의 공적 역할을 위하여 도입된 것으로 시청자가 제작한다는 점에서 기술이나 자본, 접근 가능한 정보의 양에 한계가 있고 그 결과 전문성이나 대중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한계는 각각의 다른 의견을 가진 시청자가 각자의 관점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방송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특성이 있다. 따라서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은 방송 내용의 진실성과 신뢰도에 대한 기대의 정도나 사회적 영향력의 측면에서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과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청자가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에 비하여 심사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뉴스 등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이하 보도 프로그램은 국민의 개별적 의견 형성과 사회적 여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방송법 제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공정성과 객관성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 그에 반하여 다큐멘터리, 지식, 생활, 문화 강좌 등 국민의 교양 향상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교양에 관한 프로그램, 이하 교양 프로그램이나 드라마, 영화, 스포츠 등 국민 정서의 함양과 여가 생활의 다양화를 목적으로 하는 오락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 이하 오락 프로그램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 보도 프로그램과 같은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교양 프로그램이나 오락 프로그램이 방송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보도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다수 의견이 사용하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이라는 용어의 의미가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 위반을 엄격하게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라면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에 관한 엄격 해석의 원칙이라는 확립된 대법원의 법리를 동어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다수 의견이 주장하는 완화된 심사 기준의 실천적인 의미는 결국 처분 사유의 존재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증명 책임의 정도를 강화하거나 제재 처분의 수위를 결정할 때 재량권 행사에 감안하라는 것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굳이 완화된 심사 기준이라는 개념을 새로이 상정하지 않더라도 취소 소송의 확립된 법리 안에서 충분히 그 취지가 반영될 수 있다. 완화된 심사 기준에 실체가 없고 독자적인 의미가 없는 이상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논리에 따라 방송 심의를 할 경우 그 핵심은 어떠한 매체, 채널, 프로그램에 완화된 심사 기준이 적용될 것인지가 될 수밖에 없다. 다수 의견은 매체의 영향력,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여부, 교양, 오락 프로그램 여부 등을 완화된 심사 기준 적용 여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각 방송과 관련된 단편적인 기준만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의 적용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아무런 설명이 되지 못한다. 나아가 이러한 다수 의견의 결론을 따른다면 특정 매체, 채널, 프로그램의 영향력에 따라 심의 규정 위반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어서 행정청의 자의적 처분을 용인하고 정당화하여 헌법이 요구하는 법치 행정 원칙에 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 방송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사 기준을 어떻게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할 방법도 없다. 결국 다수 의견이 말하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는 법치 행정에 반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사항 4. 방송 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인지 여부, 원칙적 소극 및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소극. 이때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 및 진실한 사실의 의미,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도 명예훼손 금지를 규정한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4. 방송 내용 중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공인에 대하여 명예가 훼손되는 사실이 적시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심의 규정이라 한다.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항으로서 진실한 것이거나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심의 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방송법 제100조 제1항에서 정한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는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을 의미하는데, 행위자의 주요한 목적이나 동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더라도 무방하고, 여기서 진실한 사실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한다. 사실의 적시가 없는 모욕적 표현이나 저속한 표현은 방송은 저속한 표현 등으로 시청자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구심의 규정 제27조 제2항 위반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지언정 명예훼손 금지를 규정한 구심의 규정 제20조 위반으로 포섭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5.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 퍼블릭 액세스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갑방송이 시청자인 을 사단법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프로그램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각 방송이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객관성과 공정성 및 사자 명예 존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명한 사안에서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하면 위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자 명예 존중을 규정한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같은 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5. 다수 의견. 방송법에서 정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서 퍼블릭 액세스 시청자 제작 영상물 방송 전문 텔레비전 채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 갑방송이 시청자인 을 사단법인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명칭 1 생략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명칭 2 생략 프로그램을 수십 회에 걸쳐 방송한 사실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위 각 방송이 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014년 1월 1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심의 규정 중 객관성과 공정성에 관한 제9조 제1항, 제2항, 제14조 및
사자 명예 존중에 관한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100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등을 명한 사안에서 위 각 방송은 시청자의 자유로운 접근이 제한된 유료의 비지상파 방송 매체 및 퍼블릭 액세스 전문 채널을 통해 방영되었고 시청자가 제작한 역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므로 방송 내용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심사를 할 때는 무상으로 접근 가능한 지상파 방송이나 방송 사업자가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 또는 보도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과 달리 상대적으로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하고 이와 같은 방송의 매체별, 채널별, 프로그램별 특성을 반영하여 그 방송이 시청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심사하면 위 각 방송이 진실을 왜곡하거나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지 아니하여 구심의 규정상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각 방송은 역사적 사실과 인물에 대한 논쟁과 재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외국 정부의 공식 문서와 신문 기사, 관련자 및 전문가와의 인터뷰 등을 기초로 하였다는 점에서 진실과 다소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사자 명예 존중을 규정한 구심의규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거나 구심의규정 제20조 제3항에 의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박상욱,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 의견. 위 각 제재 처분의 처분 사유는 위 각 방송이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비판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 각 방송이 근거로 내세운 자료들은 역사적 인물인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다양하고 방대한 자료들 중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선별된 것이었고 선별된 자료들 중에서도 제작 의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내용은 누락하거나 부합하는 것처럼 보이는 일부 내용만을 발췌, 편집하여 마치 그것만이 유일한 사실인 것처럼 꾸몄을 뿐만 아니라 사용된 표현 역시 저속하고 모욕적인 것으로 점철되어 있다. 따라서 위 각 방송은 방송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객관성, 공정성,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였고 사자 명예 존중 의무를 준수하지도 못하였으며 사자에 대한 모욕과 조롱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에 포섭될 수도 없으므로 위 각 제재 처분이 적법하다는 원심 판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